포스코 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불법 파견 소송에서 법원이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포스코는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있습니다. 경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오늘 포스코그룹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해 지역사회 상생 협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스코 하청 노동자들이 사실상 정규직의 업무를 하고 있다며 포스코를 상대로 이른바 불법 파견 소송을 12년째 제기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불법 파견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판결에 불복하고 있습니다. 배현정 기자입니다. 포스코 포항과 광양제철소의 하청 노동자 223명. 이들은 포스코의 주요 설비를 운행하거나 원청 포스코의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다며 불법 파견을 주장해왔습니다. 3차 소개를 원료 투입하는 부분이 거기에 대한 부분이 저희들이 포스코 쪽에서 문제점이 있으면은 저희 쪽 연락 와서 원료를 투입하지 마라. 안 그러면 생산을 낮춰라. 이런 부분이 직접적인 소송 연관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난 9일 광주 고등법원은 포스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하청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포스코의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다며 포스코는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겁니다.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7건, 86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 가운데 4건은 항소심까지 갔는데 하청 노동자들이 모두 승소해 불법 파견임을 인정받았습니다. 포스코는 관련 쟁점에 대한 심리가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돼 대법원에 즉시 상고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포스코의 대법원 상고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불법적으로 수십 년 동안 하청 노동자들을 불법적으로 고용했음을 확인되는 판결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포스코는 즉각 이 모든 포스코의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고법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노동자의 손을 4차례나 들어준 상황에서 앞으로 남은 판결에 재판부가 하청 노동자의 불법 파견을 인정하지 않기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오늘 정오 기준 포항시 코로나19 확진자가 371명 발생했습니다. 포항의 재택치료자 수는 1,4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60살 이상의 집중관리자는 163명입니다. 중증 입원 환자는 3명 기독병원에 8명, 경주 동국대병원에 3명입니다. 현재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포항 성모병원이 96%, 3명 기독병원 97%, 포항의료원은 3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오늘 원래회에서 포스코그룹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해 지역사회 상생 협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의장협의회는 지난 50년간 경북도민과 포항시민의 희생과 협력으로 성장한 포스코가 지역민과의 소통 없이 지주사 전환을 의결한 것은 지역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포스코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 정신을 잊지 말고 지주사와 연구시설을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설치하고 상생을 위한 구체적 방안과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오늘 오전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했습니다. 안 후보는 제철소 3고로를 찾아 포스코 김학동 부회장과 이백희 포항제철소장을 만났습니다. 이후 포항제철소 인근 형산교차로에서 포스코 지주사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만나 포스코 지주사 본사는 포항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지주사 전환 사태와 관련해 포항시는 이장식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태스크포스에는 총괄반과 민원 대응반, 상생협력 대응반으로 구성되며 포항시 17개 부서가 상시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포스코 지주사 서울 이전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범시민 서명운동과 국민청원에 대한 행정 지원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포스코 지주사 포항 이전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 이틀째인 오늘 지금까지 시민 6만 4천 명이 참여했다고 포항시는 밝혔습니다.
포항교도소에서 재소자가 교도관 인사와 가석방 심사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엄정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다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인사 운영과 가석방 심사를 하고 있다며 재소자 개입의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가 코로나19 여파로 올해도 취소됐습니다. 울진군은 최근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해 축제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는 울진의 대표 축제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020년부터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16개 지역 MBC와 9개 지역 민방위 지상파에서는 최초로 마련한 대선 후보들의 특별 대담, 지방자치 대선 후보에게 묻는다. 오늘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1년이 넘었는데 거의 모든 지방이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지역 균형 발전은 이제 시대 정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술과 사람이 함께 같이 가고 사람과 자연이 함께 가는 이런 이 리더십의 그 철학과 기획이 굉장히 중요한. 특히 주민 삶에 기초한 아래로부터의 국민 주권을 강화하는 한편 70년 성장 제일주의와 35년 양당 정치를 깨고 탈탄소와 녹색 대전환을 통해서 지방의 성장 엔진을 달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전환의 시기에는 그 자체로서 지역 분권 시스템이 요구되는 시대가 됐다. 녹색 경제는 지역 친화적이고 일자리 친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특히 양당 정치와 수도권 집중의 최대 피해자가 지방과 청년이라면서 지역의 녹색 산업 기반을 만들고 인재 양성과 대학 육성 등을 통해 지방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거점 대학에 집중적으로 R&D 투자를 하고 거기서 그러니까 이론과 기술을 겸비한 그런 청년들이 지역의 녹색 전환을 주도할 수 있도록. 재정 자립보다 더 중요한 지방 정부의 자주도를 높이기 위해 꼬리표를 달지 않은 교부금을 확대해야 하고 지방 분권 개헌과 자치 입법권 강화 등을 통해서 지방의 자기 결정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기가 필요로 되는. 심 후보는 차기 대통령은 소멸 위기인 지방에 답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자신은 시민의 삶을 선진국으로 만드는 녹색 복지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 그들의 삶터는 어디냐? 지역입니다. 어느 지역을 가서 살더라도 동등한 삶이 보장되는 그런 삶의 공간에 민주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대의 정신이라고 말씀해오신 후보죠. 네, 오늘 심한 추위는 없었지만 5mm 안팎의 비가 내렸습니다. 밤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내일은 종일 춥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한동안 큰 추위 걱정은 없었는데요. 이제는 추위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북서쪽에서 찬바람이 강하게 밀려오면서 기온이 뚝뚝 떨어질 텐데요. 경주의 오늘 아침 기온은 4.3도로 시작했지만 내일은 영하 2도까지 떨어지면서 오늘보다 6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 이어지던 비는 대부분 잦아들었지만 모레는 더 강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영하 6도 선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하 1도 분포로 오늘보다 4도에서 6도가량이나 낮게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도 3도에서 5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도 오늘보다 5도에서 9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내일 새벽에 강풍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내리던 비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 눈으로 바뀌어서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0도, 독도 3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3도에서 4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내일 풍랑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당분간 너울성 파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먼바다를 중심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강추위는 목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주말부터 기온이 차츰 오름세를 보이면서 서서히 추위가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교육청이 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새학기 전 학교안전 종합점검에 나섭니다. 경북교육청이 제공하는 점검 기준표에 따라 각 학교는 자체적으로 급식실과 기숙사 등 학교시설 전반을 점검합니다. 점검 결과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학교에 대해서는 경북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포항해경은 지난해 포항 울릉도선에 취항한 대형 여객선 뉴 시다오 펄호를 대상으로 운항 중 해양사고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해경은 여객선 조난사고 발생 시 응급 환자 이송에 대비하기 위해 해경 헬기가 여객선에 내려앉는 훈련 등을 진행했습니다. 해경은 특히 승선원들의 항공기 대응과 비상 탈출 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6분쯤 포항시 남구 구룡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집 한 동이 전소되고 야산 990제곱미터를 태워 소방수 추산 3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주방 벽에서 불길이 시작됐다는 인근 주민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등 일부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면 부과하는 과태료가 모든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으로 확대됩니다. 친환경 자동차법의 개정으로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 충전 구역을 훼손하면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북시군은 지자체별로 계도 기간을 두고 개정안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은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안동 등 도내 9개 시군의 휴게 음식점에서 직접 제조 판매하는 마카롱 100여 건을 대상으로 타르색소 사용 실태를 조사합니다. 타르색소는 석탄 타르에 들어있는 벤젠이나 나프탈렌으로부터 합성된 식용 첨가물로 허용은 9종 16개 품목이고 식품 유형에 따라 최대 사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난해 도내 휴게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커피와 주스, 초콜릿, 마카롱 등 108건을 조사한 결과 50% 53건이 타르색소를 썼고 이 중 마카롱 4건은 기준을 초과한 양을 사용했습니다. 경북의 18개 시군이 정부의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지원받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 대응 기금 배분 기준을 고시하고 1조 원의 기금을 기초단체의 75%, 광역단체의 25%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